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이제는 겨울 추위가 찾아왔어요. 몸도 이렇게 막 움츠리게 되고 왠지 좀 막 으스스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물론 따뜻한 옷, 따뜻한 장갑, 목도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몸을 좀 든든하게 해주는 겨울 밥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아주 든든한 겨울 밥상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 그리고 푸근한 손맛의 주인공이죠. 박영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고만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일품 레시피의 주인공. 맛과 영양 궁합을 꼼꼼히 따진 조리법으로 우리 집 건강 밥상을 책임지는 요리연구가 박영하. 이번 주에는 겨울철 추위를 이기는 건강 밥상인데요. 제철 재료를 이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직한 손맛과 손쉬운 요리로 사랑받는 박영하 선생님과 함께 추위를 이기는 겨울철 대표 밥상을 차려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쯤 되면 제일 궁금한 게 좀 간편하면서 맛도 있고 건강까지 좀 챙겨주는 그런 요리가 없을까 싶거든요. 이제 추워지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한 음식, 뭔가 국물이 몸을 따뜻하게 해줄 그런 음식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음식들을 준비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만들어 주실 요리 어떤 요리인가요? 오늘은요, 굴탕하고 굴 부추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굴이 또 몸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또 이만한 게 없죠. 네. 아주 든든해집니다. 자, 굴탕과 굴 부추전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이보다 시원할 수 없다. 제철 굴을 듬뿍 넣어 영양과 맛을 동시에 잡은 개운한 굴탕과 겨울철 부침개의 최강자 탱글탱글 굴을 고소하게 지진 초간단 굴 부추전. 재료 살펴볼까요? 굴탕 재료는 굴, 물, 무, 불린 당면, 대파, 밥, 쑥갓, 다시마, 건새우, 다진 마늘, 국간장, 청주, 소금, 후춧가루. 굴 부추전 재료는 굴, 달걀, 물, 소금, 부추, 양파, 당근, 밀가루. 초간장 재료는 간장, 식초, 통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굴탕과 굴 부추전. 재료 준비 끝! 자, 영양 가득 아주 든든한 또 제철이잖아요. 네. 굴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굴탕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굴탕에 같이 오늘 무가 들어갈 거예요. 무를 오늘 껍질을 벗기고 나박나박 썰으셔서 오늘 마른 새우하고요. 그리고 다심하고 같이 육수를 내줄 거예요. 근데 이 가을 그리고 겨울에 먹는 무는요. 사실 그 몸을 보양한다 그래서 이 김장을 담그는 이 계절에 나는 무와 배추는 정말 많이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드셔보시면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요리하실 때 하나 얻어갖고 이렇게 씹어 먹으면 되게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나잖아요. 달큰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 무는 굉장히 달큰한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요. 요리하실 때 무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무를 이렇게 나박나박 썰으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먼저 이제 육수를 좀 내볼 건데요. 해서 썰어놓은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물을 나박나박 써신 걸 냄비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고요. 야, 이 굴 자체도 참 시원한데 이 무의 시원함이 또 더해지니까. 훨씬 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마른 새우 이렇게 해서 조금 이 끝부분에 까칠까칠한 부분은 체에다 받치셔서 흔들어 주시면 조금 지저분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찬물을 넣으셔서 육수를 우려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한 어느 정도 육수를 좀 내주면 좋나요? 먼저 오늘은 다시마하고 마른 새우하고 물을 넣고 끓이는데요. 물에 끓기 시작해서
한 13분 정도가 되면 다시마에서 글루탐산이라는 맛있는 성분이 좀 떫은 맛으로 바뀌는 시기예요.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 한 13분 정도가 지나면 다시마를 건져내시고 다시 새우와 물을 넣으시고 한 10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이 육수는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저 끓는 동안에 다른 재료들도 한번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파하고요. 네. 양파는 채 썰어 주시면 되세요. 양파는 한번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파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어슷하게 썰어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굴탕이 사실은 국물 내는 것만 싹 하고 나면 네. 뒤에는 좀 일사천리로 후루룩 되는 네. 그런 요리인 것 같아요. 육수만 좀 우려내시면 네. 하면 되는데 사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네. 굴이죠. 그래서 많이 제가 요리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 네. 선생님 굴 어떤 게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맞아요. 분들 있으세요. 네. 그런데 굴을 사셨을 때 보시면 이렇게 굴이 통통하고요. 네. 그리고 색깔이 선명하면서 뽀얀 애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사시면 되는데 요즘엔 봉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네. 유통기한을 보시고 사시긴 하는데 이렇게 흐느흐느한 것보다는 좀 네. 알이 통통한 애로 사시면 굴을 좋은 굴을 통통하고 네. 좀 색이 선명하게 선명하면서 뽀얀 거. 뽀얗고 네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육수 쪽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육수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네네. 마른 새우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같이 끓이셔서 드셔도 좋은데요. 또 이 머리 부분에 이 침 같은 것이 네. 씹을 때 조금 이렇게 찔러서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걷어내실 수는 없더라도 네. 조금 보이는 부분에 새우는 건져내시면 좋으실 것 좀 같아요. 깔끔한 그 시원함을 좀 주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해서 새우도 좀 건져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뭐 국물 육수 내는 거는 이제 육수가 아주 맛있게 잘 우러난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당면부터 넣어서 주시는 당면이 거예요.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당면 같은 경우는 물에다가 불리지 않고 단단한 상태로 바로 끓이려고 하다 보면 네. 끓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찬물에다가 불려주시거나 네. 아니면 미지근한 물에다 불려주시면 되거든요. 그 불린 당면입니다, 지금. 네, 물에다가 담궈 놓으시면 약간 딱딱했던 부분이 약간 색깔이 불투명하게 변해요. 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불린 당면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네. 당면을 그렇습니다. 야, 네. 이게 굴탕에 들어가는 당면, 야, 어떤 맛이지? 근데 또 당면 싫어하는 사람이 또 별로 없거든요. 네. 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뭔가 설렁탕이나 이런 네. 거에 들어가는 거에 당면이 들어가면 되게 좋아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한번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당면이 조금 익을 동안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네. 먼저 국간장을 국간장.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보면 위에 거품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조금만 볼에다가 네. 거품을 걷어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걷어가면서. 네, 그렇게 네.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아, 벌써 자, 아주 이렇게 끓고 준비가 맛이 되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진 마늘도 다진 마늘이 또 들어갑니다. 네, 이거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 간장, 네. 마늘 들어가는 요 순서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것이 좀 더 맛있나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 육수가 끓을 때 발효된 간장을 넣어주시면요. 네. 국물의 맛이 구수한 맛을 내주시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간장과 마늘을 처음부터 넣고 끓여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렇게 육수만 준비되면 네. 아주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굴 들어가나요? 네, 야. 굴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굴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세요. 하긴 뭐 또 굴은 또 생으로도 먹기도 하고요. 네. 워낙 금방 데쳐서 바로 또 먹는 그 재료라서. 네. 그리고 굴을 넣으실 때요. 네. 굴의 약간 비릿한 맛을 없애주기 위해서 청주를 넣어주시면 청주가. 네. 네. 그 굴의 그 비릿한 맛을 조금 없애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통통하게 네. 굴이 이제 익기 시작을 해요. 네네네. 그러면 당면도 익어서 투명해지고 네. 굴도 통통하게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다가 야. 아까 준비했던 양파 채 썬 거 하고요. 어슷하게 채 썬 파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선생님, 저는 그거 좀 네. 뜨끈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한 번만, 한 소끔만 끓으면 되기 때문에 네네. 오랜 시간 걸리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부르르 끓으면 네. 여기에다 쑥갓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 그럼 그 사이에 제가 완성 그릇을 한번 좀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네. 자, 한 번만 우르르 끓어오르면 바로 이렇게 또 드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제 끓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소금에다가 씻은 굴이기 때문에요. 약간 짭조름한 맛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덜어서 소금 간을 하시기 전에 네. 맛을 보신 다음에 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보시고요. 소금으로 간을 네, 맞추는 거죠?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약간의 후추와 소금을 간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지금도 뭐 괜찮은데요? 저는 괜찮으세요? 약간 좀, 네. 네, 그러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소금 넣지 않고요. 네. 자, 이렇게 준비해서 마지막에 한 번만 푸르륵 끓으면 여기에다가 쑥갓을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또 들어가요. 네.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쑥갓까지 들어가서 네, 거의 완성이 이렇게 하시면 굴탕 완성. 완성됐어요. 야, 네. 그럼 한번 옮겨서 담아내 보겠습니다. 네. 야, 이거 맛있겠는데요, 이거. 이야, 지금 아주 시원한 향이 납니다. 네. 그 무굴탕은요, 육수만 끓이시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네. 굴을 넣고는 금방 끓일 수 있는 그러네요, 장점이 정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담아내 보겠습니다. 무하고요, 네. 굴하고를 같이 담아주시고요. 오, 야, 이거 지금 옮길 때마다 시원한 향이 나요. 굴 향도 굉장히 향긋하고 좋죠. 네. 겨울철 정말 이만한 보양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네. 굴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굴 요리로 하나 더 만들어 주신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굴탕 준비가 되어졌고요. 굴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굴 부추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먼저 굴 부추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부추랑 오늘 굴을 넣어서 전을 만들 건데요. 네. 굴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부추도 굉장히 정력 식품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비타민 A와 B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네. 특히 몸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따뜻해져서 네.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겨울에 부추를 많이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겨울 네. 그 대표 요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자, 이렇게 꼭 드셔야 해서 되는. 부추를요, 한 3cm 정도 길이로 네. 잘라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 경상도 쪽에서는요, 네. 저 남쪽에서는 이 부추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구지라고 하지 않나요? 네네, 그죠? 맞아요. 정구지라고 해서, 김치도, 부추김치도 많이 드시고요. 네. 또 전도 해 드시고, 이렇게 요리에다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부추는 특히 뭐 사계절 다 드셔도 좋지만 특히 겨울에 우리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그 다음에 양파도요, 오늘. 파를 또 드시고. 네. 오, 채 네. 썰어서, 가늘게 채 썰어서 전 부치는데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부추에 그 곁들이는 요 양파나 지금 당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요게 없으면은 혹시 좀 집에서 네. 짜투리 채소 같은 거 어떤 거 쓰셔도 괜찮으세요. 괜찮나요? 여기에 지금 당근 같은 걸 넣어주는 이유는 네. 색감을 조금 넣어주기 위한 색감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당근이 없다 하실 때는 네. 홍고추 네네. 씨 빼시고 넣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파프리카 같은 거 넣어주셔도 좋으세요. 네네.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는 네. 약간 달큰한 맛을 내주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없으실 때는 쪽파 같은 거 넣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늘게 채 네. 썰어주시면 되세요. 아니 진짜 그 사실 그 집에서 이렇게 전 부치는 냄새가 샥 이렇게 나면 네. 그 분위기만으로도 사실은 그쵸. 기운이 나거든요. 사실 퇴근하고 딱 집에 왔는데 네. 집에서 뭔가 지지고 볶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냄새가 네. 나면
그 추위도 싹 녹으면서 뭔가 입맛을 자극하거든요. 네,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처 집에 와서 요리를 하지 못했을 때는 네. 양파를 하나 볶아 놓으면 네. 집안에 그 향이 가득 퍼져 있어서 뭔가 요리를 열심히 한 듯한 아.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거 좋으네요. 네, 네. 그 만약에 해주시면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네. 지금 준비해서 여기에다 밀가루를요 네. 중력분을 준비하신 다음에 네. 그리고 오늘 굴에다가 조금 더 넣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밀가루를 조금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달걀 하나, 네. 그리고 약간의 소금으로, 소금 이렇게 네. 넣으셔서 근데 이게 그 워낙에 굴과 부추 자체로 네. 이미 그 맛의 보증수표가 됐기 때문에 네. 여기 뭐 그렇게 뭐 많은 재료가 들어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네.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집에 있는 짜투리 야채들, 뭐 버섯 같은 것도 좋고요. 네네. 이렇게 해서 재료들을 같이 남아있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그냥 맛있는 전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선생님께 네. 드렸던 그 부탁을 다 들어주신 거네요. 네. 간편하고 네. 맛도 있고 건강도 챙기는. 네, 물 그런 조금만 요리네요. 더 주시겠어요? 네. 아, 네. 가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네. 농도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자, 좋은 건가요? 전을 부칠 때요. 네. 보시면 이렇게 들었을 때 흐르는 정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쳤을 때 좀 딱딱해질 수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있군요. 자, 이렇게 해서 거품기로 저어주시면 밀가루가 잘 풀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굴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다 넣기 전에 이렇게 아까 마른 가루를 조금 남겨놨었거든요. 여기다 한번 가볍게 섞어주시면 아, 밀가루 좀 묻혀서. 네, 그러면 굴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네. 부치다 보면 굴이 이렇게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마른 밀가루를 한번 묻힌 다음에 넣어주시면 잘 섞여서 좋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채소들이 또 들어가나요? 네. 부추랑 네. 그리고 양파 네. 그리고 당근까지. 당근까지.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듬뿍. 아유, 채소도 뭐 아주 듬뿍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재료가 고루 섞이도록 네. 한번 섞어주시면 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아기 때요. 아주 네. 어렸을 때 저는 그 초등학교 갓 들어가고 뭐 이럴 때 네. 그 어머니한테 부추전을 배워가지고요. 네. 요만한 애가 그걸 먹고 싶어서 부추전을 막 해먹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혹시나 요거 배우면 집에 있는 애들이고 요거 따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어렸을 때 벌써 부추전을 만들어 두셨다니 요만할 대단하신데요. 때 진짜 네. 해먹었어요. 어머님이 알려주셨는데 네. 너무 그 맛있고 좋은데 네. 엄마가 맨날은 안 해주시니까 네. 집에서 이렇게 재료 몰래 해가지고 해먹고 그랬어요. 네. 사실 이 전이요. 만드는 과정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네. 불에 팬에서 달궈진 팬에다 굽다 보니까 사실 손을 댈 수 있을까 봐 네. 아이들한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만드는 과정에 이런 건 되게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팬 달궈진 데다 기름을 두르시고 지지실 때도 크게 부치실 수도 있지만 또 먹기 편하게 자그마하게 부쳐주셔도 좋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크게 붙였을 때랑 작게 붙였을 때 각각 그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크게 붙이셨을 때는 도마 네. 위에 놓으시고 조금 자르셔서 먹기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또 이렇게 작게 붙이셨을 때는 해서 그냥 바로바로 하나씩 들고 먹을 수가 있으니까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죠. 오, 이렇게 해서 야. 굴도 빠지지 네, 않고 위에 그렇게 네, 이렇게 올려주세요. 얹어주시면 아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잘 달구어진 팬에다가 네.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아, 붙지 않도록 이렇게 네, 좀 간격을 좀 떨어뜨리셔서, 주네요. 네. 위치 다 익으면 이렇게 아우, 야, 모양이 아주 예쁘게 잡혀 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뒤집어서. 아, 이게 크게 붙이면 모양 유지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데 네네. 이렇게 작게 붙이니까 모양 네. 유지하기가 더 좀 쉬운 것 같네요. 그렇죠. 뒤집으실 때 네. 그 조심 큰 거 같은 경우는 네. 어려웠잖아요. 어려워요. 네, 해서 이렇게 망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렇게 작게 붙이면 한입 크기로 드시기도 좋고 또 뒤집을 때도 되게 편리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장점이 또 있군요. 기름도 조금 더 둘러주셔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야, 이제요, 씩하고 진짜 그 요리하는 소리. 네. 네.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요것도 저 완성 그릇 저 준비 좀 해놓을까요? 네, 네. 자, 요거 준비를 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또 곁들이는, 초간장까지 한번 또 만들어 봐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팬에서 이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동안에 네. 제가 초간장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초간장이라고 하는 거에는 일반적으로 간장하고 네. 식초하고 이렇게 섞어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식초가 들어가면 네. 통깨랑 들어가는데요. 식초가 굴을 그 미네랄의 흡수를 굉장히 도와준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굴 부추전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초간장을 같이 곁들이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실 것 이게 같아요. 맛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영양을 더 흡수를 네, 하는 네. 게. 아.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굴전을 드실 때는요 네. 반드시 한번 초간장을 만드셔서 같이 찍어 드시면 꼭 해야 좋으실 것 되겠네요. 같아요. 네. 초간장. 자 이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오, 야, 진짜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네. 뒤집어 보시면 네. 굴이 이제 위쪽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 굴이 위로 올라오게. 네. 이렇게 해서 굴이 있는 쪽으로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야, 진짜 먹음직스럽다. 네. 그 친구들하고 네네. 같이 추울 때 네. 밖에서 이렇게 만나기 어려울 때 집에서 네. 이렇게 굴 부추셔가지고 같이 네 따끈한 정종이랑 같이 드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막걸리. 네, 막걸리도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야, 오늘은 진짜 이 몸보신 한번 하는 날이네요. 겨울철. 이렇게. 네. 자, 오늘의 요리입니다. 뜨끈한 굴탕과 네. 또 아주 감칠맛 가득한, 그죠? 굴전까지 완성됐습니다. 30문제 풀고 이걸 안 한다고요? 3일 했는데 200점이 올라. 노노노노노. 서 깨졌어? 전까지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굴탕과 굴부추전을 다시 살펴볼까요? 굴탕은 먼저 냄비에 나박선 무, 건새우, 다시마, 찬물을 붓고 13분 정도 끓인 뒤 다시마를 건져내 10분 정도 더 끓이다가 건새우도 마저 건져냅니다. 여기에 불린 당면, 국간장, 다진 마늘, 굴, 청주를 넣어주세요. 굴이 익으면 채 썬 양파, 어슷 썬 대파를 넣고 한 소끔 끓이다가 후춧가루를 뿌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입 크기로 썬 쑥갓을 얹고 그릇에 보기 좋게 담으면 시원한 굴탕 완성! 굴 부추전은 우선 밀가루, 달걀, 소금, 물을 거품기로 고루 풀어주세요. 여기에 굴, 3cm 길이로 썬 부추, 한입 크기로 썬 양파, 채 썬 당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반죽을 만듭니다. 밝은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한입 크기로 얹은 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지져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보기 좋게 담고 간장, 식초, 통깨를 섞은 초간장을 곁들이면 굴 부추전 완성! 오늘의 요리 굴탕과 굴 부추전으로 맛도 영양도 일품인 식탁을 차려보세요. 자, 선생님 오늘, 야, 이거 완전히 굴 파티네요. 네, 네. 몸에도 좋고요. 그리고 또 냄새도 네.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너무 좋아요. 네. 저는 그 굴전을 먼저 한번. 네, 굴전 한번 초간장에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야, 이렇게 해서. 아우, 예. 이거 굴 보이시죠? 어우, 이 진한 굴향과 네. 이 고소한 그 전의 그 겉에 그 뭐랄까요 구수한 향이 네.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 부추의 그 향도 네. 굉장히 많이 느껴지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온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아. 약간 감기 걸리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많이 드시면 좋으실 저 것 살짝 같아요. 이렇게 그 몸살 기운이 살짝 올려 그러거든요. 네. 이럴 때 요거 좀 듬뿍. 그리고 이렇게 무굴탕 같은 것도 감기 막 걸리기 시작할 때 뜨끈하게 끓여가지고 드시면은요. 어우. 진짜 이렇게 몸이 보양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진짜 넘길 네. 때 목 따끔따끔할 정도로 아주 네. 뜨끈하게 해가지고, 네. 자, 요 굴탕입니다. 네. 야, 진짜 시원하네요. 와, 그리고 이게 그 새우로 국물을 내서 그런가요? 국물 맛이 네. 조금 또 좀 색다른 감칠맛이 나는 것 네, 같아요. 약간 달짝지근하면서도 예. 네, 구수한 맛이 네. 서로 무하고요. 새우랑 다시마의 맛이 잘 조화가 되어져서 그 다른 어떤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천연 양념으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진짜 맛있고 네. 시원합니다. 야, 이거 내려놓기가 아쉬울 정도.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정말 간편하고 맛도 있고 든든한 네. 겨울 밥상의 첫 시작을 굴 부추전과 굴탕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도 아주 따끈해지는 겨울 밥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쌀쌀한 날 속을 따끈따끈하게 해줄 별미. 푸짐한 돼지 등뼈와 고소한 시래기로 진하고 구수하게 끓였다. 영양 만점, 인기 만점. 온 가족이 사랑하는 돼지 등뼈 감자탕.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간편한 요리도 그녀가 되면 더욱 흥미진진하다. 들을수록 재밌고 만들수록 맛있는 매력 만점 레시피의 주인공 행복밥상 도우미 방영아. 겨울철 되면 사실 뜨끈한 국물 많이 생각나는데요. 쇠고기 양지머리나 사태를 푹 끓여서 만드는 육개장이나 아니면 등뼈 등을 이용해서 만드는 감자탕, 그리고 그 제철에 많이 나오는 채소들을 이용해서 전골이나 국 요리 등을 많이 만들어 먹는 편입니다. 특별한 보약 없이도 힘이 불끈. 찬바람 불 때 먹으면 제격인 기운이 펄펄 솟는 따뜻한 밥상의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예로부터 속이 든든하면 추위를 이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따뜻한 음식은 뭐 몸의 체온도 좀 올려주지만 막 몸에 힘이 정말 불끈 솟게 이렇게 해주는 마력, 매력,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번 한 주 겨울철 대표 밥상 정말 손맛의 소유자죠. 방영아 선생님께 배워보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요리가 저희를 또 따뜻하고 든든하게 네, 해줄까요? 오늘은요 정말 드셨을 때 힘이 불끈불끈 솟을 수 있는 네. 그런 맛있는 음식 만들 건데요. 돼지 등뼈 감자탕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야, 이거 네. 가족들이 싹 둘러앉아서 네. 그냥 힘내는 요리로는 그렇죠. 최고인데요. 온 가족이 같이 나누어 드시면서 네. 정말 몸 보신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야, 네. 이것도 심장이 바운스 합니다. 네. 자, 돼지 등뼈 감자탕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쌀쌀한 날 속을 따끈따끈하게 해줄 별미. 푸짐한 돼지 등뼈와 고소한 시래기로 진하고 구수하게 끓였다. 영양 만점, 인기 만점, 온 가족이 사랑하는 돼지 등뼈 감자탕. 재료 살펴볼까요? 돼지 등뼈 감자탕 재료는 돼지 등뼈, 맛술, 감자, 대파, 깻잎, 물, 소금,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들깨가루. 시래기 양념 재료는 시래기, 된장, 다진 마늘, 다진 대파,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돼지 등뼈 감자탕. 재료 준비 끝!
자, 선생님, 그럼 돼지 등뼈 감자탕 먼저 네.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돼지 등뼈 감자탕 집에서 만든다 네. 그러시면 돼지 등뼈부터 어떤 걸 골라야 될까 고민하실 좀 거예요. 감이 잘 안 잡혀요. 네. 그런데 돼지 등뼈 쪽에다가 살이 조금씩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돼지고기는 아주 붉은 색깔은 아니에요. 약간 선홍빛을 띠면서 뼈 쪽에 붙어 있는 살이 약간 붉은 살을 띠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등뼈가 붙어 있는 쪽에 색깔이 선명한 것들을 고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셔서 감자탕 하는 등뼈를 달라 그러면 주시는데요. 이렇게 사셔서 먼저 손질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찬물에다가 뼈째로 넣어서 우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뼈를 이용해서 하는 요리일 때는 이렇게 뭐 갈비찜이든 뭐든 간에 물에다 담그셔서 핏물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걸 얼마나 좀 담가놔야 잘 빼는 건지. 네. 이렇게 돼지 등뼈는요, 4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궈 놓으시면 pit물이 빠지거든요. 네. 그런데 핏물 요 사이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찬물에다가 다시 한번 씻어 주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사실 등뼈를 집에서 우릴 때 네. 가장 맛있게 감자탕을 끓이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등뼈를 손질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찬물에서 보시면 이 뼈 사이에 이런 지저분한 흰줄 같은 것들이나 핏물 같은 손으로 것들이 이렇게 빼주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이 핏물이 빠지면서 굉장히 좀 깔끔한 맛의 육수를 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찬물에다가 한번 씻어 주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지저분한 이런 네네네. 지방 같은 거를 제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체에다가 받치셔서 이제 등뼈를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손질을 하는 방법이고요. 네.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번 그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네. 여기에다가 냄비에다가 이제 넣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 분량의 물이 네, 들어가고요. 물은 넣으실 때요, 돼지 등뼈가 잠길 정도의 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 물은 끓이는 물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푸르륵 끓은 다음에 버릴 물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돼지 등뼈의 잡냄새나 누릿한 네. 맛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소주 있죠? 네. 소주를 한 3분의 1컵. 그러니까 등뼈가 1kg 정도면 3분의 1컵 정도의 소주를 넣으셔서 뚜껑을 덮어서 끓여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푸르륵 끓어서 이제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이렇게 한번 아, 끓여놔 요게 이제 봤는데요. 그 소주를 넣고 네. 같이 우르르 끓여낸 건데요. 네, 이 물은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요. 네. 이 국물은 버리셔야 돼요. 아, 요건 따로 그리고 또 버려야 네, 되겠군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등뼈에서 나오는 네. 이 냄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찬물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요 과정을 좀 잘해줘야 네. 깔끔하고 맛있는 국물을 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이 돼지 등뼈가 갖고 네. 있는 게 이렇게 누릿한 맛이나 그런 맛이 나는데요. 이 과정을 꼼꼼하게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맛있는 돼지 등뼈 감자탕을 만드실 수가 있는 아니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돼지 등뼈 그거 잘 못하는 집에 가면 약간 좀 느끼하고 네. 좀 어딘가 모르게 좀 좀 누릿한 맛도 누릿한 그런 나고, 맛이 네, 나는 게, 나죠. 아. 그게 이제 이런 과정을 꼼꼼하게 안 거쳐서 네. 해주셔서 나는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깨끗하게 씻었지만 네. 조금 더 이렇게 남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손으로 좀 꼼꼼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잡냄새가 나는 이렇게 지방 같은 것들을 제거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한 번 더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여기에 다시 이제 끓여서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자, 이걸 이제 건져서 또. 네, 이제 아, 이게 아까 네. 그 중간에 한번 씻어줬는데도 진짜 그 불순물들이 많이 네, 있네요. 지방 같은 것들이 네. 떠서 지저분하게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찬물에다가 다시 등뼈 손질한 걸 넣으셔서요. 네. 이거를 푹 이제 끓여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으셔서 푹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네.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네,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여주면 우리가 왜 사골국 끓일 때 보면 뽀얗게 우러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돼지 등뼈도 뽀얗게 우러나요. 그래서 이따 보시면 사골과 이거의 차이가 네. 있나? 라고 느끼실 정도로 굉장히 뽀얗게 국물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려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럼 좀 우려지는 동안에 저희는 또 재료들을 한번 손질을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오늘요 이제 같이 사용하는 게 감자 넣을 거잖아요. 감자는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오늘 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감자 썰을 때 보면 요 가장자리가 이제 끓이다 보면은 이렇게 부서져 나가요. 네. 그래서 국물이 이렇게 끈적끈적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하실 때 가장자리만 한 번만 이렇게 돌려서 깎아주시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부서지지도 않고 그리고 맛있게 감자탕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동글동글하게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거죠?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 옛날에 처음에 요리했을 때요. 네. 이렇게 모양 낸다고 이렇게 잘라내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음식을 버리지 말라고 아이고, 아깝다고 왜요? 이렇게 얘기 막 하셨는데요. 가장자리 이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네. 이렇게 손질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육수 내는 거 등뼈에 대한 거 이제 설명드렸었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 먼저 이렇게 육수 푹 끓여서 한 1시간 정도 국물을 우려냈거든요. 보면 고기도 푹 무르게 익었고 그다음에 국물도 이렇게 뽀얗게 우러났는데 진짜 뽀얗게. 이렇게 해서 네. 충분히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네. 맛이 굉장히 좀 뭐랄까 뽀얗게 우러났을 때 네. 여기에 감자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진하면서도 네. 깔끔한 국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네, 감자를 이렇게 넣어. 이렇게 손질한 감자를 넣어주시면 야, 이 되세요. 감자도 참 저기 들어가면 진짜 맛있네.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국물에다가 네. 오늘은 좀 넉넉한 마늘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늘과 그리고 네. 생강, 야, 요 겨울에는 이런 거 좀 많이 먹어줘야 네.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마늘도요. 우리가 또 맛술도 넣어주시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마늘도 많이 듬뿍 넣어주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네. 해서 감자가 좀 푹 익을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하는 동안. 한명 사면 친구 5명까지 공짜. 푹 익을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하는 동안에 오늘 이제 같이 사용하는 시래기를 시래기가 좀, 들어가요? 네,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네. 시래기 같은 경우는 뭘 말린 건지 아세요? 이게 그 우거지 말린 건가요? 배추잎 말린 거? 네. 네. 이거는요, 무청을 말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너무 무식한 소리를 했지. 네. 우거지는요. 아니요. 모르실 수 있어요. 네네. 우거지 같은 경우는요. 배추 겉잎을 띄어서 말린 게 우거지가. 우거지고요. 네.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걸 얘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 무청을 손질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텐데 네. 먼저 이 시래기를요. 네. 볼에다가 조금 큰 볼에다 담으시고 물을 넉넉히 넣어서 네. 두시면 이렇게 시래기가 좀 부러져요. 그럼 이 단단했던 게 조금 부드러워지거든요. 요거 한 얼마나 이게 만져봐서 좀 보들보들해질 정도로 해주면 30분 정도 두시면 30분 정도. 이렇게 불려진 시래기를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 시래기를 한번 끓는 물에다가 네. 삶아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좀 물을 끓이신 상태에서 데쳐내는 여기다가 거예요? 푹 삶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데치는다고 하는 거는 네. 살짝 익혀내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 무청 시래기가 이렇게 퉁퉁해질 때까지 네. 충분히 끓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20분 정도? 얘가 좀 이렇게 통통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 무 시래기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게 질기질깃한 단단해요. 네, 딱 단단하고 보기에도. 질깃질깃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충분히 이렇게 통통해지고 네.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그럼 거예요. 혹시나 그 네. 시래기가 없다면은 네. 우거지를
네, 이용하셔도. 우거지를 쓰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우거지나 시래기는 상관이 없는데 네. 이렇게 말렸다가 익혀서 하는 것들이 나중에 감자탕을 끓였을 때 네. 맛있는 맛을, 구수한 맛을 우러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렸던 거나 불려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 시래기를 충분히 삶고 나면 네. 이렇게 통통해져서 삶아져 있는 것들을 네. 이제 보면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미리 데쳐서 준비를 해놓은 게 네. 요거거든요. 진짜 육안으로 보기에도 네. 전혀 달라졌어요. 이게 저 무 시래기를 네. 삶은 건데요. 아까 그 단단했던 부분이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무청 봤을 때 네. 조금 마른 듯한 느낌이 나죠. 그런데 물에 담궈 놓으면 이렇게 끝부분에 보면 껍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입에 씹을 때 꺽꺽하게 남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해서 벗겨주시면 좀 더 이게 그 네. 겉에 섬유질 꺼끌꺼끌한 걸 좀 벗겨요. 샐러리도 약간 요런 것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팔끝으로 줄기. 저희가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네. 보시면 물에다가 이렇게 푹 삶으신 다음에요. 네. 먼저 찬물에다가 조금 담그셔서 맛을 그 시래기의 맛이 조금 빠지도록 네. 그 마른 맛을 없애주기 위해서 담궈 놓으셔야 되거든요. 네. 아, 야, 그리고 이거 시래기의 그 소금소금한 진짜 그 네. 고향의 맛. 네. 그 향이 나네요. 구수한 맛이 느껴지시죠? 네네네. 그리고 보면 한 2, 3cm 길이로 네.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기 좋게 네.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에다가 네. 오늘 이제 된장을 넣고 양념을 할 거거든요. 아, 미리 양념을 좀 하는군요. 네. 왜냐하면 이 시래기의 구수한 맛이 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양념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오늘 된장 양념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 양념에 넣는 된장은 집된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된장찌개 끓이는 네네네. 된장 있죠? 그걸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도 좀 송송 다져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기름 하고요. 참기름. 그리고 마늘까지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한번 네. 그 비닐 장갑 같은 걸 끼시고 네. 좀 저물저물 많이 주물주물해서 아. 이 시래기의 이 된장의 맛이 좀 푹 배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세요. 네네. 그래서 된장 맛이 느껴지시죠? 그러네요. 그래서 된장이 이제 집된장을 넣으셔서 끓였을 때 오늘은 우리가 감자탕을요 네. 매운 양념을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이렇게 된장으로 넣은 것과 이렇게 해서 맛을 낼 거기 때문에 매콤한 감자탕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된장을 넣으셔서 손으로 좀 이렇게 해서 두셨다가 쭈물쭈물해 두시면 여기 이제 양념 역할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래기에 된장의 맛이 배서 구수한 맛도 배고요. 네. 또 나중에 끓였을 때 시래기에서 그냥 밍숭맹숭한 맛이 아니라 좀 간이 배어져서 훨씬 맛있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좀 많이 이 손 이쪽에 네. 이 손등으로 많이 주물러 주셔서 이 맛이 고루 잘 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야, 요거 지금 아주 맛있는 그 된장 무침 같은. 네, 맛있는 냄새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거지도 이렇게 네. 좀 미리 양념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어우, 야. 이제 보시면 여기에 충분히 이제 끓으면서 보면 이제 감자를 좀 저희가 큼직큼직하게 썰어 넣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끓이셔서 감자가 충분히 익었을 즈음에 네. 눈으로 봤을 때는 감자가 익었는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놓고 끓이다 보면 이 돼지 등뼈 육수가 네.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국물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국물을 뽀얗게 만드는 비결은 네. 여러분들이 그냥 찬물을 휙 넣는 게 아니고요. 따뜻한 물을 넣어서 그대로 같이 끓여주시면 이 뽀얀 국물이 더 뽀얗게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물이 조금 줄어들어서 물을 조금 더 넣어야겠다 생각하셨을 때는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넣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만 이 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구수하게 네. 이렇게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네. 아까 이제 밑간에 놨던 거를 네. 이렇게 해서 시래기 양념한 거를 여기다 들어갑니다. 같이 넣어서 끓여주시는 거예요. 아, 네. 자, 여기 이 된장도요, 양념도 그냥 씻어내기 아까우니까 네. 이렇게 해서 국물을 조금 넣으셔서 한번 이렇게 아, 요 해주시면 양념 다 맞아요. 네, 이 된장에 묻어 있는 걸 같이 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래기도 이렇게 그 여기 양념한 여기 걸. 근데 좀 이제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좀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칼칼하게 드시고 싶다 하실 때는요, 여기다가 고춧가루 같은 걸 좀 넣어주셔도 좋은데, 네. 더 좀, 너무 맵지는 않으면서 칼칼한 맛을 내고 싶다, 이렇을 네. 때는 청양고추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칼칼하면서도 매콤한 맛을 낼 수가 있으니까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뚜껑을 덮고요. 네. 이제 한 5분에서 7분 정도 더 끓여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거지가 충분히 맛이 우러나고 나면 여기에 이제 대파하고 깻잎을 좀 넣어줄 거예요. 좀 알죠. 그래서 네. 대파도 한번 어슷하게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슷어슷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깻잎도 네. 우리가 이 감자탕의 냄새가 좀 약간 구수한 냄새가 나겠지만 그 누릿한 맛을 여러 번 해서 우려내긴 했지만 또 이 깻잎의 향이 네. 맛을 또 향긋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렇게 굵직하게 한번 채 썰으셔서 아. 깻잎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큼직큼직하게 해서. 그리고 한두 입 정도 두셨다가요. 네. 요거는 가늘게 채 썰어서 이따가 위에다가 고명으로 쓸 때 쓸 거거든요. 아. 그래서 한두 장 정도 두셨다가 네. 이렇게 가늘게 채 썰어 놓으시면 네. 위에 고명으로 조금 얹어주시면 좋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깻잎 가늘게 채 썰어서 네. 조금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얹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끓어서 준비가 되어지면 네. 감자탕이 푹 끓고 있을 때요. 네. 여기에다가 오, 네. 와. 야, 진짜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채소 썰어놓은 것들. 네, 네, 대파하고요. 들어가고요. 네, 대파부터 먼저 넣어서 끓여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대파의 향이 충분히 좀 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깻잎도 깻잎이 좀 들어가. 네, 참 깻잎 향이 들어가면 진짜 그 향긋함이 네. 기분 전환을 한번 싹 이렇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그 향을 깻잎의 그 고소한 향이나 네. 그 향긋한 맛이 네. 이 돼지 등뼈 감자탕 맛하고 어우러져서 또 굉장히 맛있는 맛을 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더 푹 끓여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또 볼 하나 주시면 네네네. 여기 이렇게 거품을 좀 제거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거품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옆에 작은 볼 준비하셔서 거품도 걷어내 주시면 좀 깔끔한 맛을 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 진짜 지금 막 포식포식 끓어올리면서 네, 그 진한 그 국물 맛이 네. 쫙 느껴집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한 것에다가 네.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나요? 들깨가루. 네. 네. 수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들깨가루까지 넣고 네. 그리고 마지막 소금으로 간을 본다면 네. 이렇게 해서 끓이시면 아주 충분히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눠 드실 수 있는 감자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완성됐나요? 이거 한번 네. 옮겨서 이제 담아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옮겨서요. 우와. 아, 푸짐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등뼈 같은 게 되게 뼈가 크기 때문에요. 네. 조금 넉넉한 큰 그릇을 준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서 와, 이거 근데 진짜 네, 진짜 그 깊은 그 향이 나네요. 네, 그리고 요 돼지 등뼈 요리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싹 한 손에 들고 네. 그 안에 싹싹싹 골라 먹는 그 맛이 그렇죠. 그 재미가 있거든요. 뼈 사이에 있는 살을 발라먹는 그 재미가 네. 사실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우, 야, 이거 지금 이 올라오는 향이요 예술입니다. 예술.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했던 깻잎만 가늘게 채 썬 깻잎만 담아주시면 돼지 등뼈 감자탕이 완성입니다. 자, 오늘의 요리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재밌게 또 특별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또 겨울철 든든한 네. 한 끼 식사로도 되는. 네네. 자, 돼지 등뼈 감자탕 완성됐습니다.
요리 초보도 쉽게 따라하는 일품 밥상. 맛과 영양을 2배로 살린 특급 레시피로 우리 집 식탁을 가득 채워주는 조리기능장 임미자. 이맘때 추천해드리고 싶은 요리는 나물 요리인데요. 우선은 또 구하기가 쉬워요. 나물 종류도 많고 또 만들기가 아주 간편하잖아요. 데쳐가지고 조물조물 무치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입맛이 확 살아나니까 봄나물 이용해서 무쳐도 드시고 비벼도 드시고 전도 드시고 그러면 아주 좋겠어요. 손쉽게 뚝딱 만들어 근사하게 즐긴다. 정성을 듬뿍 담아 차린 임미자표 인기 만점 요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음식은요, 한 가지 재료로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각양각색의 재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맛있는 요리, 진수성찬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조화를 이룰지 좀 막막하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임미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또 엄청난 요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요리예요. 네. 뭘까요? 뭐지, 오늘? 네, 고기도 부드럽지만 네. 그 국물까지 싹싹 비벼서 먹을 수 있는 김치 감자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요걸 집에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네. 김치 감자탕입니다. 재료 나와주세요. 남녀노소 모두가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일품 요리. 푹 끓여 더욱 부드러워진 김치와 고기. 감칠맛 나는 국물로 볶은 밥까지. 언제 먹어도 맛깔난 김치 감자탕. 재료 살펴볼까요? 김치 감자탕 재료는 감자, 배추김치, 돼지 등뼈, 깻잎,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 들깨가루. 육수 재료는 대파, 생강, 마늘, 통후추, 양파, 청주. 양념장 재료는 고춧가루, 된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후춧가루, 소금, 국간장, 청주. 볶음밥 재료는 밥, 들기름, 깻잎, 미나리, 배추김치, 통깨, 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김치 감자탕. 재료 준비 끝! 선생님, 김치 감자탕, 이거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야, 사실 엄두가 잘 안 났었는데. 오늘 아주 쉽고 간단하게 네.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그 감자탕 하면 이 돼지 등뼈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돼지 등뼈를 좀 사오셔가지고 네. 돼지 등뼈에 뭐 기름기라든지 묻어 있는 걸 조금 손질을 하세요. 네. 손질하신 다음에 아무래도 돼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물에 푹 담가서 핏물을 빼는데 그러다 보면 불구스름한 핏물이 우러나거든요. 네. 그런데 한 2-3시간 정도 핏물을 빼야 되는데 네. 계속 담가 놓지 마시고 물을 좀 바꿔가면서 예, 뭐 1시간 간격으로 물을 바꿔서 한 2-3시간 뭐 이렇게 이제 핏물을 빼주셔서 준비를 딱 이 해놓는 핏물 거예요. 빼는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아요. 중요해요. 네. 자, 핏물을 뺀 네. 기름기를 제거한 등뼈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또 여기 핏물을 뺐어도 네. 약간의 그 누릿한 돼지 냄새를 없애야 되니까 네. 한번 팔팔 끓는 물에다가 한번 데쳐내 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데치러 한번 데쳐내 한번 볼까요? 가보시죠. 네. 그래야지 돼지의 누린내가 좀 덜 나니까 물을 이렇게 펄펄 끓이는 거예요. 물 끓여야 돼요? 네, 펄펄 끓인 데다가 핏물 뺀 이 돼지 등뼈를 넣고요. 살짝 데쳐내는 거예요, 이제. 아, 요거 한 얼마나 데쳐내는 거예요? 한 5분 정도면 돼요. 이렇게 네. 넣고 한번 부르르 끓어오르면 네. 그냥 건져내시면 되거든요. 바로요? 네. 오. 그러면 지방도 빠지고 네. 누린내도 좀 빠지고 그래요. 불순물이 또 한 번 빠지는 거군요. 그렇죠. 네. 여기 이제 핏물 덜 빠진 것도 둥둥 네.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데쳐주셔야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이걸 건져볼까요, 이제? 네, 한번 건져볼까요? 자, 이제 이런 채를 좀 이용하셔서. 네. 우와, 차차차. 야, 이 먹음직스럽네요. 네, 뼈가 이제 또 뼈에 그 왜 살을 발라먹는 재미. 아, 고재미죠. 그것도 아주
좋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쪽쪽 이렇게. 네, 그냥 다. 집에서 하실 때는 네. 그냥 큰 소쿠리에다가 네. 확 쏟아서 찬물에다가 이렇게 좀 헹궈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냄새가 훨씬 덜 나잖아요. 네네네. 자, 이렇게 이제 건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물은 버리셔야 돼요. 아, 요건 왜냐면 막 버리고요? 지저분하잖아요. 네네. 예, 이물은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게 건져서 이제 또 향채를 넣고, 네. 뼈가 살이 푹 무르도록 네. 한두 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로 삶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육수를 내서 삶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냄비에다가 네. 자, 이거 이제 헹군 걸 냄비에 넣어볼까요? 네. 자, 넣어서 네,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물에 헹군 뼈를 네. 오래 삶아야 되니까 남비가 좀 큰 걸 하셔야 되죠. 네. 자,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향채도 막 넣어야 돼요. 아, 향채를.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마늘, 생강, 이제 마늘도 넣는 거예요, 이제. 통마늘 그냥 넣어버리세요. 생강도 이렇게 막 굵게 통생강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그냥, 통후추. 통후추. 뭐 월계습 이런 것도 괜찮고요. 자, 양파도 통으로 넣어서도 괜찮고요. 좀 잘라도 되고요. 자, 이런 대파도 이렇게 통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주, 돼지 냄새를 없애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소주도 괜찮고요. 아, 술을 넣어주시면 네, 술을 조금 넣으셔도 돼요. 이제 네. 이렇게 넣고요. 해서 자, 물을 넣고 네, 이제 물을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살짝 그 뒷뼈를 데쳐냈고. 왜냐하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데쳐낸 것을 한번 헹궈서 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향채를 넣고 여기서 삶아주시는데 여기는 이 육수를 나중에 사용해야 돼요. 아, 이건 육수도 쓰는 거죠? 예, 예. 네. 그러기 때문에 넣고 한두 시간 정도 푹 삶는 거예요. 예. 그래서 뚜껑을 덮고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셔가지고 중불에서 한두 시간 그래서? 정도 예, 그렇게 삶아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미리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맞아요. 예. 한두 시간 정도 삶아내면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국물이 뽀얗게 나올 거예요. 우와, 요런 색깔이 나야 돼요. 그래요. 뽀얗게. 네, 요걸 이제, 네. 이제 도마로 가져가서 한번 건져볼까요? 그럴까요? 자, 육수랑 한번 옮겨내보겠습니다. 고기도 이제, 고기를 이제 먹어야 되니까. 아, 그럼요. 저요 등뼈에 붙은 고기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맞아요. 빼먹는 재미가 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 국물이 진짜 아주 제대로 우러났어요. 자, 그럼 이제 고기를 건져내고요. 네. 자, 볼을 주시면, 살도 많아요. 아, 그래요, 진짜. 네. 자, 육수는 체에다가 걸러서 네. 좀 식어야지 또 돼지 냄새가 덜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걸러서 좀 식혀야 돼요. 자, 이렇게. 너무 잘 삶아졌어요. 그러네요. 지금 육아 보는데도, 저 고기 참. 자, 볼 맛있겠는데? 주시면 이거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걸러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걸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제 이거 자, 냄비를 들어서 예, 뜨거워요. 조심해야 들이 돼요. 부어보겠습니다. 네. 자, 네. 네. 요 육수는 이제 국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이렇게 뽀얗게 이렇게 하는 데는 네. 한 2시간 정도는 삶아주셔야지 네. 뼈도 그 고기 붙은 살도 부드럽고요. 그렇습니다. 국물이 이렇게 뽀얗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 네. 돼지뼈 국물이 네. 진짜 되게 맛있는데. 맞아요. 깊은 맛 나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식도로 한쪽에 잘 치워 놓을까요? 잠깐 한쪽에서 좀 식히고 있겠습니다. 네. 네. 요거 식는 동안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를 채소가? 네. 보면은 뭐 이제 집에 있는 깻잎도 좀 넣고요. 네. 깻잎, 뭐 파, 청고추 이런 걸 이제 넣으시면 돼요. 이제 요거는 꼭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돌돌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이게 다른 건 몰라도 깻잎은 꼭 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깻잎은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네. 깻잎의 향 때문에 네. 훨씬 또 돼지 그 감자탕의 맛도 또 좋아지고요. 네. 돼지 누린내도 또 덜 나잖아요. 그래서 파도 썰어서 이렇게 딱 준비해 놓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홍고추도
이렇게 썰어서 씨를 예, 뭐 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썰으시고. 이제 지금 앞에 그 돼지뼈 삶고 네. 육수 낸 이후에는 이제 숭숭숭숭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청양고추에 약간 좀 칼칼하고 매콤한 게 좋으니까 네. 청양고추를 이렇게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념도 또 섞어봐야 돼요. 양념이요. 예. 네. 자, 어떤 양념이 좀 어울리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춧가루에다가 된장을 조금 넣고요. 네. 섞어서 마늘 넣고 해서 이렇게 조금 불려놓는 거예요, 이제. 된장이 들어가요? 된장이 좀 들어가면은 된장은 또 돼지고기가 또 잘 맞아요. 고춧가루에다가 이렇게 고춧가루 맛도 좀 매콤한 맛, 매운맛 그거 쓰시면 더 칼칼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네. 마늘, 다진 마늘, 또 다진 들어가고, 생강, 다진 마늘, 그 다음에 후춧가루, 네. 그런 다음에 또 소금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국간장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청주를 조금 넣으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잘 섞어서 양념장을 미리 좀 이렇게 섞어 두시면 네. 고춧가루가 불어서 더 색깔도 예쁘고요. 네. 또 매운맛도 나고. 자, 이렇게 잘 섞어 놓으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예, 요건 미리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뭐 하루 전업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쓰시면 되거든요. 네. 자, 양념도 준비가 됐습니다. 네, 아, 우리가 이제 또 김치 감자탕에는 김치를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치 그리고 감자탕이죠? 예, 감자도 또 빠지면 아, 안 감자 되니까 네. 잘 익은 김치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한쪽도 괜찮고요, 3분의 1쪽도 괜찮고. 네. 자, 그리고 이제 감자도 네. 삶은지 쪄 두시면 돼요. 네. 익힌 감자가 들어가야지 양념이 속속속속 스며드니까. 아, 감자는 익힌 채로. 예.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끓여볼까요? 자, 이제 끓이면 돼요? 네, 끓이기만 하면 돼요. 끓이러 이제. 가보시죠. 네. 아이고, 이런 듣던 좀 반가운 소리가.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자, 우리 육수도 넣어야 되거든요. 네. 자, 육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육수를 여기다 다 부어주세요. 이제. 부을까요? 네. 와, 이거 진짜 국물이 끝내줘요. 그 끝내줘요. 옛날에 그 맞아요. CF에 나오는 것처럼, 오, 진한 국물 향이 아주 제대로입니다. 네. 네. 자, 여기다가 자, 김치가 너무 그 싱싱하면 감자탕이 또 매력이 없어요. 김치를 넣고요.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반만 넣는 거예요. 아하. 김치도 이렇게 위를 치지 말고 이렇게 통째로 넣어주셔야지 나중에 드실 때 쭉쭉 찢어 먹는 맛이 좋거든요. 그렇죠. 예. 감자탕은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 넣고요. 투박한. 맞아요. 그 그래서 맛이. 양념장을 다 넣지 마시고 반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김치가 너무 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고요. 김치가 물러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등뼈는 삶아 놓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김치 물러지는데 뭐 한 50분, 1시간 정도를 삶아 주시는 거죠. 그냥 예. 김치도 그냥 그 맛이 맞아요. 싹 우러나오게. 네. 네. 다 이렇게 이제 쭉쭉 찢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 다음에 또 저걸 먹고 난 다음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볶음밥이잖아요. 볶음밥까지요? 예, 그 국물에 밥을 싹싹 볶아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볶음밥 재료는 집에 네. 있는 거 뭐 미나리도 괜찮고 네. 송송송송 써시고요. 깻잎도 좀 송송송송 써시고 썰고. 김도 집에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네. 김도 넣고 김도 또 익은 김치를 또 송송송송 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나중에 비벼 먹으면 되거든요. 요렇게 네. 준비를 좀 해 맞아요. 놓으시면 예, 이렇게 김치도 송송 다 드시고 썰어놓고 나서 미나리, 김, 깻잎, 네. 집에 밥통에 식은 밥 이렇게 그렇죠. 해놓고요. 네. 자, 이제 나중에 요거는 이제 다 드신 감자탕 국물 넣고 네. 잘 볶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볶음밥 재료 일단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 사이에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그 김치가 지금 네, 이건 한번 볼까요? 자, 감자도 김치도 잘 끓여지고 있어요. 네. 여기다가 등뼈를 넣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와, 푸짐해요. 이거 뭐 일단은 국물이 뭐 돼지 등뼈에서 한참 우려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자도 좀 미리 삶아 두시는 게 좋아요. 쪄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감자 먹는 맛도 또 아주 일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자도 이렇게 넣으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양념장 반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양념장 이걸 이제 반 넣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칼칼하게 이제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헹궈야 돼요. 그죠? 이 진짜 알뜰하니까. 그 투박하고 그냥, 예? 그냥 우리 그 토속적인 정말 맞아요. 그 이렇게 느낌 그대로. 김치 감자탕 해놓고 네. 그냥 친구도 오라 그러고 옆집 아줌마도 오라 그러고 해서 네. 이제 파티를 벌리는 거예요. 이제 김치 감자탕 파티.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네. 등뼈 같이 뜯으면 얼마나 친해진다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감자도 익고 등뼈도 익었으니까 네. 여기서는 그렇게 오래 안 하셔도 돼요. 한 10분, 20분 정도이면은 네. 양념이 스며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썰어놓은 깻잎도 넣고 네. 들깨 가루도 좀 넣고 칼칼한 청원고추도 넣고 네. 이렇게 하면 끝. 그렇군요. 저희가 네. 그래서 미리 네. 좀 끓여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맞아요. 네. 옆에 한번 볼까요? 열어볼까요? 우와.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저걸 넣어야 돼요. 이제 깻잎도 넣고, 네. 들깨가루도 좀 넣고, 김치가 이렇게 푹 물르도록 이렇게 끓여주셔야 되거든요. 자, 들깨가루도 그리고 이렇게 벌써 넣으시는 눈으로 거예요, 보이실 거예요. 이제. 국물이 네, 지금 아주 진한 국물이 맞아요. 아주 일품입니다. 네. 자, 이거 넣고는 바로 불을 끄시면 돼요. 네. 자, 깻잎 향이 좀 느껴져야 되니까. 네. 깻잎이랑 들깨가루 들어가니까 네. 또 아주 향이 좋으네요. 자, 오, 다 됐어요. 네. 다 됐나요? 네, 굳이 막 깻잎을 푹 익힐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향이 안 느껴지니까 네. 이 정도면은 다 된 거거든요. 네. 자, 이제 절로 옮겨서 네. 담아볼까요? 자, 한번 옮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야, 먹음직스러운데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아유, 진짜. 오. 야, 이건 맛있다. 진짜. 향이. 그냥 이렇게 전골 냄비채 내도 되는데 오늘 좀 예쁘게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귀환형도 예쁘게 해야 되니까. 네. 야. 자, 이거를 네, 뼈도 좀 담고요. 김치가 여기 있어요. 김치 숨어있는 김치. 잘 익어가지고요. 김치가 뚝 떨어지는데요. 이거 입에 들어가면 그냥 녹네요, 녹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쭉쭉 찢어 드시면은 이게 바로 행복이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이거 이제 자 이렇게 김치 좀 담고. 아, 이게 저는 예. 국물이 좀 이게 좀 걸쭉한 듯 그런 농도가 집에서 나올까 했는데 네. 자연스럽게 지금 이대로 맞아요. 흘러가니까 이거 이대로 하시면요. 아무나 다 이 맛을 내실 수가 있어요. 김치 감자탕집에 이제 안 가셔도 돼요.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좀 오, 푸짐하게 먹음직스럽네요. 네, 이렇게 담고 또 조화로워야 되니까 네. 붉은 색깔 고추도 넣고요. 요번 주에 그 주제 조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사람과의 조화도 아주 중요해요. 네. 음식도 아주 중요하고요. 색깔도 골고루 조화롭게 드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너무 묵음직하게 담겼어요. 김치 감자탕이 완성이 됐습니다.